오늘 준비는 요 순서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종합소득세를 알아야겠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소득세인데 그 앞에 종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란 의미니까 이제 종합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소득의 종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노동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재산소득, 사업소득 뭐 이렇게도 구분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 세금에서는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딨냐면 이제 소득세법, 우리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 4조에 보면은 이렇게 소득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종합소득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다 알잖아요. 뭔지. 퇴직소득은 퇴직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양도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의한 소득. 그러니까 뭐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차익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주식을 샀는데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이 남으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따로 놔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종합소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에는 이제 종류를 6가지로 나눠놨는데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8개 소득으로 나눠놓고 그 중에 6개를 이렇게 종합소득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2개를 따로 뺀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거를 이제 종합과세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의 주제인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밑에 이 2가지 소득 얘네를 왜 구분했는지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얘네 2개를 과세하는 방식을 보면 분류과세라고 하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얘네는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제가 1억을 받았어. 근데 그 1억을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직금을 1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다니고 1억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1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그거를 퇴직금이 발생된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발생이 됐으면 계산을 똑같이 해서 똑같은 세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해줘야죠. 그리고 양도소득도 이제 집을 보통 1, 2년에 잘 안 팔죠. 몇 년 이상 뭐 10년, 20년 있다가 파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뭐 1, 2년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하고 10년, 20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하고 이거를 세금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만들어진 기간이 되게 길 수 있잖아요. 이 소득들은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2가지 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은 이 소득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뭐 특별히 길지 않거든요. 보통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기 있는 거 쭉 보시면은 그냥 뭐 꾸준히 계속 매달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은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1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을 1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런 소득이 이렇게 발생한 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게. 그러니까 세금 뭐 하면은 고지서 날라와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납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작년에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내 세금은 얼마입니다 하고 납부까지 하는 게 이제 신고납부 제도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또 중요한 게 누진제죠. 이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내야 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연말정산인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매년 2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거를 연말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뭐냐면 회사에서는 매년 2월달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직원한테 급여를 줬잖아요. 1년 동안 급여를 준 거를 다 합쳐가지고 국세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1년 동안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건데, 이 신고를 할 때 그냥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직원은 작년에 1년 동안 카드를 얼마 썼고 뭘 얼마 썼고 해서 소득공제가 얼마고 세액공제가 얼마고 뭐 부양가족이 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내가 다 입력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직원의 세금을 다 정산해가지고 작년에 원천세 더 낸 게 많으면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게 13월에 월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달에 연말정산을 했으면, 회사에서 해줬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5월달에 연말정산 했어도 5월달에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다시 해도 돼요. 다시 하면 이제 회사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줬으면 더 돌려받을 게 없겠지만, 회사에서도 누락한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5월달에 신고를 하면은 또 더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뭔지 이제 좀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가 뭔지는 제가 이렇게 세금의 정석 해가지고 유튜브에 세금의 정석 종합소득세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45분 좀 긴 영상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뭐 아까 뭐 과세 표준, 과세 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좀 길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정리해드린 내용만 이제 내 걸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세금이, 다른 세금도 되게 쉬워질 거거든요. 쉬워져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들어가시면 예전에 네이버하고 같이 또 정리해놓은 요 세금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편집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요거 보셔도 아마 괜찮을 거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많죠, 양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중에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계산되는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요걸 보시면 일단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근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려면은 일단 과세표준이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항상 과세표준이 필요하거든요.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그 세금을 계산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금액인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먼저 종합소득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세가 이제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6가지 소득을 다 합쳐야겠죠? 그래서 6가지 소득을 다 합친 게 종합소득액이고,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들어봤죠? 소득공제를 이제 다 뺍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원씩 빼주고, 뭐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다 빼요. 그 다음에 결손금, 지난 15년 동안 뭐 사업하면서 좀 적자난 게 있으면은 그걸 또 다 빼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실제 6가지 소득 합친 것보다는 좀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다 곱하면 되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에서 또 세금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액공제, 뭐 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 세액을 깎아줘. 그 다음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 내야죠. 가산세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납부 세액은 우리가 미리 낸 세금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계속 해가니까 그 원천징수 한 걸 빼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징수 한 게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그 매년 11월 달에 중간예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예납 세액이 더 크면, 내가 앞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크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홈택스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 우리가 이거를 직접 못하고 세무사에 맡겨야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에 있죠. 사업소득. 다른 소득은 뭐 상관이 없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얘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좀 커지면은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요.
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는 좀 아시겠죠? 그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는 요거 간편장부, 복식장부, 경비율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를 구하려면 사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사업소득이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요 6가지 소득 중에서 밑에 있는 요 5가지 소득은요 소득이 발생되면 그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발생이 돼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내 근로소득은 그냥 200만 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냥 확정이 돼요. 연금소득도 내가 연금 받았어.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난 연금소득 100만 원인 거잖아요. 이자, 배당 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업소득은 생각해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사업해가지고 손님들한테 한 1000만 원 팔았어. 그럼 내가 얼마 번 거예요? 모르잖아. 그죠? 왜 모르냐면 판 거는 이제 매출액이고 진짜 내가 거기서 순이익이 남는 게 내 소득인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쓴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입액 이런 걸 빼야 된다. 우리가 보통 매출액 빼기 매입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더 큰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이렇게 이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보다 좀 큰 개념으로 이제 말 그대로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거예요. 매출액은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거 말고 뭐 어디서 뭐 지원금 받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업외 수익 같은 게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수익 금액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들어온 거 다 더하고 필요경비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 다 합친 거.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빼주면은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소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을 구하려면 이제 요게 필요해요.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그런 거죠. 몇 월 며칠 날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고 얼마 팔았고 얼마 썼고 이걸 쭉 써놓으면 나중에 판 거 다 더하고 쓴 거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장부를 쓰면 되는데 장부를 우리가 막 가계부 쓰듯이 쓰면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막 쓰면은 국세청이 확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장부는 딱 정해놨어요. 양식을 2가지로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사실 원래는 이제 복식장부를 쓰는 건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장부를 써서 이렇게 사업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부를 안 썼어. 안 쓴 사람이 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추계신고를 해버립니다. 추계신고는 뭐냐면은 이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뭐를 추정하냐면은 이제 사업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추계신고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거든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경비를 몇 프로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 경비를 몇 프로 잡겠다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단순경비율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출액이 1억이야. 그러면은 단순경비율 90% 적용하면은 필요경비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수익 금액은 1억 원, 필요경비는 9천만 원 해가지고 빼버리면은 사업소득이 1천만 원이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단순경비율이고요. 기준경비율은 좀 복잡해요.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15% 이런데 이거는 조금만 해주는 거죠. 대신에 나머지 주요 경비는 이제 다 빼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근데 원래는 장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장부가 없을 때는 추계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부를 안 쓰고 추계신고를 하면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가 또 궁금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장부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부터 장부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써왔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자모 장부를 공개를 좀 해왔었는데 2020년 장부 이거 실제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한 장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알려드릴 건데 엑셀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몇 월 며칠에 뭐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에 얼마 썼고 이런 거 쭉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거를 내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양식이 따로 정해진 거 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 간편장부, 복식장부. 먼저 간편장부 양식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게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요 2장의 서류를 내게 돼 있거든요. 왼쪽 거는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오른쪽 거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보면은
여기 왼쪽을 보면 여기 장부상 수익금액,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거죠.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여기 앞에서 저렇게 써놓으면 이게 다 더해지는 거야. 들어온 돈이 다 더해져서 여기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득금액계산서에 총수익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6,800만 원 있죠? 장부상 수익금액에 그래서 여기 합계액, 수익금액 합계액이 지금 6,800만 원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수익금액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이렇게 이런 걸 계정 과목이라 그러는데 계정별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급여는 1,100만 원이고 접대비는 11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은 이제 필요경비가 총 4,10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요거 요약해서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이제 사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2,600만 원. 그래서 내 사업소득은 2,600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요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예요. 요 두 장의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식장부는 뭐냐면은 조금 복잡해요. 여기는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써서 내야 되는데 요것도 다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요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고한 재무상태표고요. 여기는 이제 자산, 자본, 부채의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고 요거는 세금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한 건데 여기는 소득은 없으니까 아무튼 재무상태를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 사업소득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수익금액이거든요. 들어온 돈, 매출액하고 영업외 수익 요거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필요경비, 판관비, 매출원가, 영업외 비용 막 이런 것들 다 합친 거. 그래서 초록색 더한 게 총수익금액, 빨간색 다 더한 게 필요경비. 그래서 그걸 빼면은 이렇게 2,600만 원. 앞에랑 똑같죠? 금액은 당연히 똑같죠. 같은 사업장의 장부니까. 그래서 복식장부로 신고할 때는 요거를 내는 거예요. 요 서류를.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신고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 그죠?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에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 장부를 안 썼을 때는 추계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막 금액이 다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업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업종에 따라서 요 금액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하나는 여기 금액이 지금 뭐 3억,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3,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요. 뭐냐면 기준 금액이 요거예요.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면 20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그러면 직전 연도라고 하면은 2022년의 수익금액. 그러니까 2022년에 매출액하고 기타 등등 들어온 돈 다 합친 게 이 밑에 금액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장부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제별로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여기에 회계 1번에 보시면은 여기 간편장부, 복식장부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놨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누르시면은 이제 엑셀 장부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요런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 요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간편장부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식장부를 쓰시려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복식장부는 좀 생소한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계정 과목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 차변, 대변, 회계 8요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 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몇 번 따라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이 쓰셨으니까 또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장부는 다 쓸 수 있다. 제가 올려드린 요 장부는 국세청 양식에 다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회계 2번에 보시면 저희 장부, 저희 사업하는데 이제 2018년, 9년, 10년, 2020년까지 다 장부를 올려놨으니까 장부가 궁금하시면 보면 되고 또 쓰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 이렇게 질문 게시판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질문 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고 또 같이 그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또 요즘에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걸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벌써 1년이 됐네 이게. 제 머릿속엔 지금은 엑셀로 저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거를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뭐 장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 여기 써 있는 거 뭐 세금 신고, 월급 계산, 뭐 계좌 이체 같은 거 지금 다 따로 해야 되잖아. 계좌 이체 하고 뭐 월급 계산하고 장부에 쓰고 세금 신고 따로 하고 막 이런 거 인건비 신고 막 증빙 발급 다 따로따로 하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돼, 제대로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려고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원래 제 돈 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큰 회사들 있죠, 좀 기술이 있는 뭐 금융 쪽 회사면 좋을 것 같고, 좀 자영업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좀 공유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직은 뭐 이렇게 진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좀 해볼 테니까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뭐 하시는 어떤 기업의 담당자님들이나 뭐 계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제가 오래 전부터, 이거는 3년 전에 올린 거고 그 전부터 의미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이거는 오히려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소득세는 좀 복잡하니까 이 숲을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나무를 빡 갖다 놓은 거거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막 이런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리만 이해하면, 이 숲을 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그럼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신고 유형이. 근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라는 게 이제 안내문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써 있었죠. A 유형, E 유형, S 유형, V 유형 뭐 이렇게 써 있었죠. 이게 이렇게 4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이거보다 더 있을 거야 아마. 막 다 쪼개놓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A 유형, 이런 경우에는 B 유형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이게 2019년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인데요. 여기 가면은 이제 FG 유형일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 QR일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 뭐 어쩔 때는 여기서 신고해라, 저기서 신고해라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되냐고. 안 돼. 그냥 전부 다 여기 일반 신고로 가면 되거든요, 원리만 알면.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가지고 2022년에 캡처한 거예요. 이게 2022년에는 여전히 EFG는 여기서 신고해라, 그 다음에 T는 여기, V는 여기, QR은 여기서 신고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신고는 모든 신고 안내 유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형이 그냥 여기서 신고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신고한다고 더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에 그거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이게 제가 어제 캡처한 거거든요. 올해는 보면은 없어요. 신고 유형이 없죠? 신고 유형이 없어졌습니다. 안내문에도 신고 유형이 안 와요 이제.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 건데 없어졌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뭔가 쉽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체험 신고, 뭐 단순 경비율 이럴 때는 여기서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여기서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설정만, 나는 단순 경비율입니다, 나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되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신고하는 걸로 해.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반 신고로 신고를 하시고요. 신고하시기 전에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신고 유형 같은 게 다 나오는데, 일단 요거 귀속 연도는 지금 그 2024년이잖아요. 지금 2024년에 제가 신고할 때는 2023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내가 지금 신고하는 이 소득이 귀속이 2023년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 연도는 이제 지난 것도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기본사항에 보시면은 저는 신고 안내 유형이 이제 외부 조정 대상자, 뭐 기장 의무가 아까 말씀드린 복식지보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추계 신고를, 장부를 안 쓰면 저는 추계 신고는 기준 경비율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요거에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신고하기 전에 잘 노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요거 2019년 거를 보면은 요렇게 E 유형 이렇게 나왔죠. 신고 안내 유형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E 유형 이렇게 나왔고, 2020년에는 D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다가 2021년까지도 D 유형 이렇게 나오다가 귀속년도 2022년,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안 나오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신고 안내 유형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알파벳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그냥 자기조정 대상자냐 외부 조정 대상자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인 중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거 좀 부탁해서 받아봤더니 이렇게 모두 채움 환급 뭐 이렇게 또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알파벳으로 나오던 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웃긴 거야. 이거 모두 채움 해서 하면 더 쉬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 신고 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게 뭐라고 나오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반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방법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 신고를 직접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세무사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신고했다가는 무신고하고 똑같이 돼. 신고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얼른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나 이거 맡겨야 되네? 그러면 빨리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여기에서 이제 요 표도 다 링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요게 있어요.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요 가운데인데, 음식점인데 재작년 매출이 3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무조건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7억 5천이 넘었다. 그러면 이거는 세무사한테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더 뭔가 좀 까다롭게 막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신고 유형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세무대리인 찾아가지고 맡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이 기준 금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에 3년 거 신고할 때는 2022년 거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과세 연도, 그러니까 작년 2023년 그 해에 이 금액이 넘어가면 바로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셔서 여기에 뭘로 돼 있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맡겨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세금 4-1-A번에 다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양이 좀 많아서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게 홈택스 단계별로 쫙 나눠 놓은 건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0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보시고 1번을 보시면 이제 1번만 보셔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거구나 라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고요. 1번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필요한 거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을 입력하는데 뭐 간편장부로 입력하거나 복식장부로 입력하실 분은 요걸로 하시고, 뭐 단순경비 기준경비를 하실 분은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은 그냥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이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또 해놨고, 이렇게 신고한 다음에 밑에는 그냥 쉬워요. 그냥 쭉 하시면 되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끝내면 조금 섭섭하니까 기본사항 입력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홈택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홈택스 가셔가지고 여기 세금 신고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오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 신고 누르시면 돼요. 내가 뭐가 됐든 그냥 일반 신고로, 신고 유형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서 일반 신고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 신고에서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왼쪽에 순서가 쭉 있죠. 이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하면 신고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아까 그 종합소득세 제가 계산하는 과정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랑 거의 똑같아요, 순서가.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과정대로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막 입력하시다가 언제든지 새로 작성하기 누르면 처음부터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제출한 다음에도 새로 작성하기 하면 다시 리셋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납부까지 하고 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부할 때는 좀 신중하게 납부하시고 막 해보셔도 됩니다. 막 하다가 뭐 나중에 다시 와서 불러오게 하면은 하던 거 중간부터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해보세요. 막 해보고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은 무조건 이걸 제출하셔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마지막에 환급이 떴다. 그러면 이제 환급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출해가지고. 했는데 더 내래. 그러면 제출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어쨌든 뭐 환급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종합소득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사항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거 입력하시면 되고, 뭐 이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 밑에 요거예요. 소득 종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종합소득세의 좀 특징인데,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6가지 소득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득이 있는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되게 쉬워요. 얘네들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다. 근데 사업소득이 지금 2개예요.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 어쨌든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해도 화면이 달라져요. 밑에 요런 게 생겨. 이게 아까 없었거든요.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기 전에 사업장 정보를 여기 쓰라는 거야. 너 무슨 사업하고 있어? 이렇게 사업자 번호랑 다 입력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업자 명세 요거를 누른 다음에 누르면은 이제 그 밑에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내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업종하고 사업자 번호 넣으면 다 알아서 입력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등록하기 딱 누르면 이제 요 밑에 이렇게 등록이 쫙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사업소득을 뒤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일일이 내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나의 소득 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팝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팝업을 보시면 이제 무슨 소득이 있는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제 소득이 여기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제 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적용하기 누르면은 밑에 한 방에 다 들어가요. 편하죠. 내가 일일이 입력 안 해도 되니까. 한 방에 다 들어가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1행에 명세를 입력해주세요. 1행 입력하면은 또 2행에 입력해주세요. 하나씩 또 입력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뭐냐면 요 첫 번째 거 그거에 요 기장 의무 같은 거 이거 하라고. 저는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였죠.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뭘로 신고할 거냐. 참고로 여기 자기조정이라는 거는 복식부기로 신고하겠다, 복식장부로 신고하겠다라는 게 자기조정이고요. 외부조정은 이제 세무사한테 맡긴 거고, 성실신고 확인은 또 그거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 4가지죠. 그러니까 자기조정, 복식장부, 그 다음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제 적용하기 누르면은 신고 유형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이 의미가 뭐냐면, 뭐 얘도 그렇고 의미가 뭐냐면은 10일은 복식장부로 신고하겠다. 아까 자기조정으로 선택하면 10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조정으로 선택하면은 12가 나오고, 20번은 이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은 30일, 단순경비율 32.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번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임대업 아닌 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입력한 대로 단순경비율 소득 여기 쭉 나오고, 간편장부 쭉 나오고, 조정신고 이게 복식장부 쭉 넣고, 기준경비율 쭉 넣고, 이런 식으로. 뭐 근로소득 체크하면 근로소득 쭉 나오고, 이자소득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까 알려드린 그 링크 따라가셔서 거기 다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